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어, 비운의 요리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와 바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람은 그러니까 17세기 요리장입니다. 어, 연애에 책임을 지고 어, 음식이 식재료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자 강박 관념에 있다가 비운의 자살을 한 유명한 요리장입니다. 이 사람의 본명은 그 프랑스와 바텔입니다. 1635년도에 태어나서 71년도에 자살을 했으니까 그 한 36세 정도를 살았네요. 이 사람은 그 태양왕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. 베르사유 궁전에 루이 14세, 루이 14세 치하의 밑에 명재상이었던 이 마자랭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인연을 맺고 있었던 재정 총감 니콜라 푸케입니다. 이 유명한 사람인데 총감이니까 무슨 뭐 그죠? 이 사람의 주방에서 일하다가 그의 추천으로 꽁대 왕자의 이 요리장이 되었습니다. 이 꽁대 왕자는 누구냐? 요 사진에서 보이는 사람인데 이 태양왕이라고 불리우는 최고의 권력자 그 사람의 그 사촌 동생입니다. 사촌 동생. 그러니까 왕자죠, 왕자. 이분의 권력이 뭐 대단하겠죠. 태양왕의 사촌이니까. 이분의 요리장으로 갔는데 니콜라스 푸케라고 하는 재정총감의 추천으로 에, 간 사람입니다. 프랑스와 바텔은 유명한 그 요리를 많이 개발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이 케이크 등의 장식으로 쓰이는 휘핑크림, 이 샹띠 크림이라고 하는데요. 크렘 샹띠라고 하죠. 크렘 샹띠. 여러분 요 사진을 캡처해 왔는데요. 이 케이크를 만들 때 이 스펀지빵에다가 이 크림을 바르지 않습니까? 여기는 이제 휘핑크림을 쳐서 거기에 이제 살짝 레몬 주스하고 슈가 파우더를 집어넣어서 달짝지근한 이 크림인데 요거를 우리는 샹띠 크림이라고 합니다. 샹띠 크림, 크렘 샹띠, 샹띠라고 하는데 요 샹띠 크림을 처음 제조한 요리장이다. 왜냐하면 이 프랑스와 바텔이 샹띠 성의 조리장이었으니까 그때 샹띠 크림을 처음 창조한 요리장이다라고 어, 알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겠죠. 이 프랑스와 바텔은 이 루이 14세의 사촌 동생이라 그랬는데 꽁대 왕자가 이 연애를 준비하다가 이 생선이 늦게 도착하여 연애를 예정대로 할 수 없게 되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살을 한 비운의 요리장으로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스니데르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화가죠, 화가. 이 사람이 남긴 그 당시 사람이기 때문에 1650년 생선 장수를 묘사한 건데 이 생선 장수가 그 어떻게 장사를 하고 또 이 생선이 어떻게 옮겨져 있나 그때의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이 스니데리스의 그 사진을 인용을 했는데요. 비교적 36살에 죽었으니까 이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. 그때 사진도 없었고 그래서 이분은 이 꽁대 왕자의 그 조리장으로 있을 때 샹띠 성이죠. 그 성에서 이제 태양왕이 이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루이 14세가 그러니까 큰아버지죠. 큰아버지가 방문을 한다 그러니까 왕자가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겠습니까? 그래서 뭐 왕이 한번 출동을 하면 뭐 수천 명의 그 수하인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한 강박관념, 이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자살을 한 비운의 요리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지금까지도 뭐 회자가 많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르는 바텔에 대한 영화도 제작이 되고 또 바텔의 이름을 딴 주방 기구도 지금 있죠.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좀 할 텐데 바텔의 죽음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집니다. 1671년 4월에 어느 날 사촌 동생인 꽁대 왕자가 에, 그 친형인 루이 14세를 샹띠 성으로 초대하여서 3천 명이 그 참석하는 대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3천 명이면 뭐 지금도
신라 호텔에서는 2,000명도 뭐 하기 힘든데 그 당시에 3,000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 사람이죠. 여기에 이제 프랑스 파리 북쪽에 르네상스 양식의 아름다운 성 샹띠성이 보이는데요. 이제 캡처를 해 가져왔는데 이 북쪽에 있는 이 파리 북쪽에 있는 아름다운 성 이름입니다. 샹띠. 거기에 이제 태양왕을 초대를 해서 큰 연회를 치르게 됐다. 자, 이런 얘기입니다. 그때 그 중요한 이 연회를 맡은 사람이 당연히 최고의 요리장 이 프랑스와 바텔이었습니다. 이 바텔은 거의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요리를 준비하여 연회를 빛내려고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. 요거는 이제 그 1633년에 그 당시의 연애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. 분위기를 좀 알 수 있겠죠. 그러나 그의 프랑스와 바텔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수많은 요리들 때문에 식사 도중에 두 식탁에 구운 고기가 제공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당시에 지금도 아니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당시에 3,000명의 연예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아무리 왕자의 요리장이지만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았을 것이다. 거기에 또 이 재료, 이 어마어마한 재료의 양 때문에 많이 고충을 겪지 않았겠습니까? 비록 왕의 식탁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바텔은 요리장으로서 매우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. 왜냐하면 중간에 왕의 그 테이블은 아니지만 음식이 끊겼으니까요. 그 다음 날은 카톨릭에서 신자들의 도덕적 영적 향상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에 육식을 금하는 금육제를 지켜야 하는 금요일 날은 더 큰 사건이 그를 기다렸다고 합니다. 바텔은 이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생선이 도착하기를 꼬박 기다렸지만 겨우 한 사람만이 고작 생선 2상자를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. 당시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 1621년 생선을 흥정하는 모습의 그림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. 당시의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이죠. 17세기 샹띠성이 있었던 당시 노르망디 그 해안에서 샹띠까지 마차로 생선을 수송해 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. 이 노르망디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 크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해안에서 이 마차로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? 무슨 뭐 열차가 있겠습니까? 마차로 말을 가지고 대동해서 와야 되는데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. 준비를 많이 했지만 만도 이 생선이 도착하지 않는 불상사가 생겼던 것이죠. 그래서 이제 18세기 그 샹띠 성의 모습인데 이것도 바스티스 랄르망이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입니다.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프랑스와 바텔은 사전에 이 모든 항구에 연락을 미리 해서 만찬에 필요한 해산물들을 준비시켰지만 날씨가 또 그때 안 좋았고 생선도 별로 잡히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다라는 소식만 계속 전해 들었습니다.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? 태양왕이라고 불리우는 그 루이 14세, 루이 14세의 그 3,000명이 되는 그 황제의 그 인파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17세기 운송수단을 그린 그림인데 이제 마차에 각종 사람이나 물건들을 싣고 운송하는 방법인데 쉽지 않았겠죠. 프랑스와 바텔은 왕의 식탁에 올릴 해산물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자 자신의 운명을 칼에 맡긴 채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.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나는 명예를 잃었다. 이런 충격은 견딜 수가 없구나. 마음은 어지럽고 12밤 동안 한 잠도 이루지 못했다. 라고 하면서 큰 절망에 빠졌고 결국 자살을 감행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완벽주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바텔이 그 당시에 받았던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든지 알 수 있었고 또 이 요리장이라면 요리장이 갖는 이 중압감이라든지 부담감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
사람이 그 뭐 하루 이틀만 잠을 못 자도 피곤한데 이분은 그 12일 동안 12일 동안 한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니 스트레스가 뭐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요리장의 자존심을 결국 그 본인의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자살한 직후에 바로 생선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만찬은 이 바텔은 죽었지만 예정대로 문제없이 뭐 부주방장이나 그 근처에 있었던 주방장들에 의해서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하죠. 제라드 파르라고 하는 이 유명한 프랑스의 명배우죠. 국민 배우인데 우리나라 안성기 그 선생님처럼 이때 이분이 주연을 했습니다. 바텔로. 영화의 한 장면으로서 했던 건데 늘 캡처를 해왔던 건데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. 여기서 잠깐요. 이 비운의 요리장을 그린 그 바텔에 대하여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고 워낙 유명한 국민 배우가 주연을 했던 거라서 2000년 지금부터 20년 전에 출시된 롤랑 조페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의 영화죠. 이 프랑스와 바텔은 그 연애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자살한 비운의 요리장 바텔을 그린 실화 영화입니다. 그 히트는 크게 치지 못했지만 미식가들에게 많은 충격을 준 그런 영화이죠. 영화 바텔의 한 장면인데 호화롭게 묘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이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이 큰아버지인 루이 14세 태양왕이 방문을 하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, 왕자가.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한 이 영화는 음모와 술수, 권력 싸움이 치열한 당시의 프랑스 왕실과 그 주변을 그리고 있고요. 요리장 그 바텔이 얼마나 성실한 인간이었는가를 잘 그리고 묘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기회 되면 이 영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정신없이 돌아가는 주방의 요리 준비 과정하고 또 화려한 연애 속에서 이 바텔은 점차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삶에 대한 의지를 놓아 버립니다. 스트레스 때문에. 시대적 배경은 이 프랑스의 가장 환근기라고 할 수 있죠. 태양왕 루이 14세 시대이기에 실내 장식이라든지 의상, 음식 등은 모두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. 프랑스는 이처럼 그 음식에 관련된 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 정부에서도 이 영화의 홍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게 참 부럽기도 합니다. 이렇게 화려하게 뭐 그 수억 원을 들여 가지고 음식을 재현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. 그죠? 프랑스와 바떼를 그 데려가기 위해서 서로 내기를 제안하는 루이 14세와 이에 그 응하는 사촌 동생인 꽁대 왕자 등 각종 에피소드와 볼거리가 가득한 영화이니까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역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거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. 이 영화는 1671년 4월 23일 목요일 오후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이 콩데 왕자가 이 샹띠 그 성으로부터 초대한 루이 14세와 일명 앞에서는 뭐 3,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2,000명을 위한 그 바텔이 이 침식이라든지 연회, 볼거리, 조명을 세심하게 준비하는 모습과 이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난 비극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게 실제로 연회에 그 참석했던 마담 드그 셰비네가 그 딸 그리냥 백작부인 이 프랑수아즈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바텔의 최후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이 편지로서 기록에 남아 있던 모습이 기록에 남아 있음으로써 우리가 좀 더 사실적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요거는 그 노르망디에 있는 그 샹띠 성을 그 상공에서 촬영한 그 사진인데 어느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영화 촬영지로서도. 이게 이제 그 시인의 그 작가죠. 그러니까 그분의 편지의 내용인데 4월 25일 4시부터 바텔은 홀로 성안을 돌아다니다가 생선 장수를 만났다고 합니다. 그가 생선 몇 마리를 보고
전부냐고 묻자 생선 장수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. 낙심한 그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 칼끝을 가슴에 대고 문으로 달려갔고 그에게 그렇게 세 번 만에 숨졌다. 얼마 뒤 그가 주문했던 생선이 잇따라 도착했고 그 소식을 전하러 간 하인들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니까 바텔은 이미 피가 흥건히 흘리고 죽어 있었다. 당시 그 행사에 참여했던 그 작가, 그분이 편지로 남겨놓은 그 기록이니까 이 생생한 그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연회가 이제 다 마치고 행사가 성황리에 2,000명에서 3,000명 되는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요리장 바텔이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이 태왕 루이 14세는 듣습니다. 그래서 이 프랑스와 바텔의 책임감에 이 태양왕은 크게 감동을 하였고 이때부터 프랑스 궁전에서는 유명한 요리장이나 연예 책임자에게 훈장을 수여하였는데 이 훈장은 이 꼬르동블루라고 해서 이 요리를 잘하는 여자라는 수거입니다. 꼬르동블루라고 해서 지금도 이 요리사들한테 이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들을 꼬르동블루라고 칭하게 된다. 그래서 제가 나온 모교죠. 꼬르동블루 그 학교의 그 로고인데 이제 100년 된 110년 120년 됐죠. 그죠? 그래서 요리학교 로고로 사용되고 있는데 루이 14세의 그 칭송 이후에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 요렇게 생긴 훈장을 이 수여를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. 태왕 루이 14세의 여류 문인 귀족 마담 드 세비네 아까 얘기한 그 문인이죠 작가 이 사람은 마담 드 세비네 유명하죠 1626년도에 96년도에 살았던 이 사람은 당시 프랑스 사교계의 중심이었으며 프랑스 문학사에서 서간집으로 매우 유명했던 인물입니다. 그녀는 바테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한 나라를 돌볼 수 있을 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. 당시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정확하겠죠. 그죠? 샹띠성의 비극 등 봉건시대 프랑스 상류 사회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긴 마담 드 세비네의 그 초상화이고요. 17세기 화가 클로드의 작품입니다. 위키티비에서 캡처를 한 건데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. 이거는 이제 영화 속의 루이 14세의 만찬 장면을 이제 캡처를 한 거고 프랑스와 바텔은 이처럼 영리한 그 요리장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수행하는 요리 업무의 결과에 대해서도 완벽에 가까운 책임을 느끼는 요리장이라 만찬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대단한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. 이게 우리가 뭐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?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외에는 없지 않겠습니까? 이거로 이제 많은 요리사들한테 큰 충격을 준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. 또 프랑스와 바텔 일화는 예외적이긴 하지만 요리사가 감내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겨나는 중압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도 큰 호텔의 총주방장이나 주방장들은 항상 이 고객에게 컴플레인을 할 수 있다, 나올 수 있다라는 이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. 그 당시에 이 프랑스와 바텔은 왕의 만찬을 준비하느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려 12일 동안 한잠도 자지 못한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. 바텔의 극단적인 히스테리한 이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죠. 예. 아무튼 이 훌륭한 그 요리장은 슬프게도 이 카톨릭 교리에 어긋나는 자살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비석도 없고요. 공동묘지에 묻혔고 아직까지 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의 이름만은 요리사들의 자존심으로 지금까지 또 레스토랑 간판으로 자주 오르내립니다. 레스토랑 그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고요. 주방 기구라든지 또 요리 학교 또 그다음에 영화로도 제작되고 있는 형띠성의 총 주방장 요리장 이 프랑스와 바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.
바텔이 꽁대 가문에서 개발한 이 샹띠 크림, 아까 얘기한 이 샹띠 성에서 개발한 이 케이크를 만들 때 사용하는 크림, 이 샹띠 크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은요. 크렘 샹띠는 설탕과 향, 레몬 주스 등을 섞어 거품을 낸 이 크림으로 주로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의 장식 또는 다른 과자의 밑받침 재료로 쓰이는 크림입니다. 또 산딸기 같은 이 과일을 곁들여 먹기도 하고요. 그대로 커피에 넣기도 합니다. 이 바테리 꽁대 가문의 소유인 이 파리 근처에 있는 이 샹띠 성에서 일하던 중 개발하였다고 해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샹띠 성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름을 이 샹띠 크림이라는 이름을 알고 나서 그 프랑스와 바텔의 그 죽음을 상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숙연해지는 마음가짐이 숙연해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샹띠 크림을 이용한 이 케이크인데요. 하여튼 대단한 이 오늘은 비운의 요리장 17세기 비운의 요리장 이 에 대해서 프랑스와 바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상으로 요리사랑연구소 김강호 교수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